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봉다리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아쉽게도, 오카상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오카상 이야기를 지금 못하는 이유가 또 있다고 하시고, 그걸 잠시 뒤에 설명은 해주시겠지만, 오늘은 한 재개발 지역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유, 잘 지내셨습니까? 아이고, 이제 예, 진짜 또 돌아오셨네요. 예, 아유, 너무 제가 무심하게 있어서 너무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동안 또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 봉다리님, 예, 예, 일단은 예, 오카상 이야기를 또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한데, 일단 좀 예, 예, 어떤지, 만약에 이 이야기를 하기가 힘들다, 이제 이렇게 말씀해 예. 주셨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이걸 렛츠 기릿을 하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해야 아, 되는지. 좀 길군요. 그 이야기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한 10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기릿하고 바로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야기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예, 기릿입니다. 렛츠 기릿! 저번에 제가 좀 시들무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얘가 아팠어요. 예, 우리 딸내미 2명 다 아파가지고, 저번에 제가 시들무 때 얘기했던 것처럼 오카상 딸내미하고 주변의 영가들이 아이들을 공격을 했어요. 오?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2시 반쯤 됐었던 것 같아요. 2시 예. 반쯤에 제가 이제 이메일 보내고 이것저것 이제 준비를 하고 제가 잠이 드는 시간이 한 2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자려고 제가 안방으로 가고 있었는데 애들 방에서 큰애하고 작은애하고 같이 자거든요. 근데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긴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 소음인지 아니면 영가의 소음인지 그냥 애들 방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별 저기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쳐다보고 그냥 들어갔는데 새벽에 이제 3시가 되기 전에 비명 소리가 났어요. 오. 예, 큰 애인지 작은 애인지 일단은 방에서 비명 소리가 나가지고 제가 먼저 뛰어갔죠. 이제 애 엄마는 좀 힘들어서 제가 뛰어갔더니 침대가 원래 이게 벽에 붙여놨었는데 얘가 그 벽에 좀 싫다고 그래가지고 벽하고 침대하고 한 3, 40cm 정도 떨어뜨려 놨었어요, 제가. 예. 근데 그 사이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키우다 보면 애들이 경계를 익힐 수도 있거든요. 그냥 어떤 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거는. 근데 그 사이에 빠져가지고 눈이 뒤집혀 있더라고요. 우와. 둘째가, 막내가.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들어간 순간에 얘를 쳐다보면서도 제가 창문을 봤어요. 창문을 봤는데 저희 아파트가 고층 아파트인데 창문을 봤는데 오카상 그 여자 영가하고 딸내미 영가하고 주변의 영가들이 그 상황에서도 큰애 배를 그러니까 물어 뜯는다고 해야 되니. 우와. 죄송합니다. 소음이 들려가지고 제가 괜찮아요, 창문을 괜찮아요. 닫을게요. 배만요. 예. 애가 물어 뜯는 애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도 막내가 너무 소리를 질러서 막내를 안고 이렇게 갑자기 이제 그 전에 탈장도 있었거든요. 예. 탈장도 있었는데 조금 탈장기가 있었지만 그날 병원을 갔더니 탈장이 심했어요. 그날 큰애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같이 데려갔는데 둘째가 입원을 하게 되고 수술까지 했어요. 탈장 수술까지. 그게 어떤 의학적인지 아니면 그 영가들이 의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영가들이 공격을 했었거든요. 얘 엄마한테 얘기는 했었어요. 영가들이 애들 방에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애 엄마도 진짜 할 말을 진짜 잃더라고요. 진짜. 그러다가 저번 주에 제가 참석을 못하고 빵꾸를 내고 나서 지금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예. 그러면 지금 아이들은 좀 괜찮은 상태인가요? 예, 퇴원했고요. 예, 제가 애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집에서 영가들이 자꾸 내 눈에, 그러니까 참 웃긴 게 뭐냐면 제 눈에 보이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내 눈에 보이는 걸 설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죠. 인간이라는 동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가 되게 쉽고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하고 같이 아이를 만드는데 와이프라 해도 의사는 어떤 의학적 소견으로 이래서 탈장이 되고 둘째도 이렇다, 뭐 이렇게, 뭐 큰애도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제 눈에는 영가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배를 얘기를 했는데, 잡아 뜯고 예, 있었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저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애엄마한테 얘기를 해서 오늘 아침에 우리 저 돌비님이 아침 일찍 저하고 통화를 했을 때도 애엄마를 친정집에 가 있어라, 당분간만.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애들 뭐 어디 가지도 못하니까 친정에 가 있고 이 집에서 좀 벗어나 있길 바랬어요. 그래서 이제 애엄마랑 보내고 애들이랑 보내고 제가 이제 집에 혼자 있으면서 오늘 참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봉다리님, 예, 지금 예, 상황에서는 예.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7월 달에 그 옥화상 그 연가를 천도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네, 옥화상의 본연의 그 연가가 아니고 악령의 사념체이기 때문에. 근데 악령의 사념체라고 해도 매개체가 없으면 인간 세계에 관여를 할 수가 없대요. 예, 없기 때문에 인간사에 관여를 하기 위해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아주 영특한 영매나 아니면 저처럼 어떤 영가를 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강한 영을 가진 영매, 그러니까 네, 원래 옥화상이죠. 원래 옥화상. 그 몸을 빌어서 악령 짓을 하는 거예요. 인간색 그 기둥 화복에 관여를 하는 겁니다. 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주제 얘기를 하기 전에 얼마 전에 옥화상의 무덤을 찾기 위해서 저희 종가에서 좀 돈을 투자해가지고 좀 유명한 무당들을 몇 분을 불렀어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3, 40년 전에 그때 공무원들, 그분이 일본인 신분으로 한국에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 무덤을 찾기 위해서 대충적인 어떤 위치를 찾기 위해서 그분들을 찾았어요. 연락에 닿고 닿아가지고 두 분을 찾았는데 대충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 그 공동묘지는 못 가겠다고 하고 어느 위치까지는 얘기해줘서 그 위치를 찾아내긴 했어요. 근데 거기에 8개의 묘가 있는데, 무덤이 있는데 8개 무덤 중에서 옥화상의 몸을 가진 무덤을 찾기는 지금은 애매해요. 8개를 다 파낼 수는 없고요. 법적으로 안 되고. 네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찾고는 있는데, 종가에서 불렸던 그 무당의 두 분이 8개 중에서 찾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말 신통력 있는 무당분들은 딱 오자마자 알아야 되는 게 정석인데, 네네네, 몇 분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8개 묘 중에서 어떤 영의 영향을,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는 8개 무덤이 다 똑같은 기운을 발산을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저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돌아가신 분이 8개 묘를 썼겠나 싶기도 하고, 일본의 오래된 고대의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에 악령들이라든지 위대한 장군이라든지 위대한 그 어느 마을이나 어찌 집단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들은 묘를 여러 개를 썼대요. 예, 도구를 안 당하기 위해서. 그런 뜻인지 아닌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7월달이 돼봐야 정확하게는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안에는 저희들이 계속 공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이겨내셔야 되죠. 그죠? 아버지고. 뭐 이겨내고 안 이겨내고 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예. 예, 직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옥화상 이야기를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인 거는 여러분들이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래서 오늘 또 들려주실 이야기 자체는 이제 예, 예. 봉다리님께서 또 직접 보고 겪으신 것 예. 같아요.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신 그 시즌에 제가 계속 지켜봤던 아이를 놓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심리 상담도 하고 트라우마 이렇게 심리 치료도 하던 친구인데, 네. 제가 워낙 어머니 일부터 시작해서 제 집안 일도
막 겹치다 보니까 그 친구한테 신경을 못 썼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안 좋게 되고 나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친구를 찾아갔었어요. 찾아갔는데 거기서 있었던 일인데, 너무너무 좀 가슴이 아프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의 슬픔처럼 굉장히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리고 그 집을 찾아갔을 때 제가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몇 개를 보다 보니까 제가 예. 그날 사진을 찍어서 오늘 돌비님한테 제가 보내드렸던 그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을 제가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네. 제가 4, 5년 전에 제가 자원봉사를 하던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자원봉사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 서류상에는 자식들이 있고 돌봐줄 사람이 있지만 전혀 돌봄을 받지 못하는 분들, 그러신 분들은 어떤 법적 사각지대에 있어요.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김장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회복지사하고 연결을 해서 어떤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정말 누워 계시는 분도 있거든. 겨울에 전기장판도 없이 연탄도 못 대고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현재 네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찾아가서 어떻게 연결해서 찾아가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그분들 뭐 이렇게 목욕도 시켜주고 그런 상황인데, 제가 몇 년 전에 했던 할머니만 혼자 계시는 그 집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서류상에는 그 할머니밖에 없는 겁니다. 자식들이 죽고 며느리도 집을 가출한 상태였고, 그 호족에는 손녀딸이죠. 손녀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네네. 근데 그 오늘의 주제가 그 손녀딸이거든요. 근데 제가 저번에 덜비님한테도 얘기했듯이 제가 상담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상담 내용을 절대 발설을 할 수는 없어요. 예. 발설을 할 수 없는데, 이분은 저한테 상담을 오신 게 아니고 제가 그분을 찾아가서 그 할머니를 관리하다 보니까 손녀딸을 처음 보게 된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손녀딸이 그때 당시 고등학생이었어요. 고등학생이었는데 방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거기가 되게 산동네예요. 근데 그날이 되게 추운 날이었어요. 11월 달에서 12월 달로 넘어가는 찬바람이 불고 아침 저녁으로 되게 쌀쌀하고 그런 날이었는데, 김장하기에는 조금 이른 때였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 저기 회원들하고 찾아가서 겨울이 오기 전에 연탄이라도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준비를 했었어요. 뭐 지금 연탄 얘기하면 젊으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아직도 산동네에서는 연탄을 떼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아이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 예. 제가 처음 그 집을 찾아갔을 때 할머니가 치매가 초기 증상이었어요. 초기 증상. 어제도 왔는데 아유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인사를 하고, 근데 그분은 허리가 안 좋으셔가지고 누워 계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 방을 지나쳐서 싱크대 옆에 작은 방이야, 옷방인지 아닌지 정말 음침한 방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음침한 방이 있어서 그 방을 들어가고 싶은데 할머니가 말리더라고요. 가지 말라고, 우리 손녀딸인데 사람 오는 거 싫어한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여자아이고 사춘기고 고등학생이면 얼마나 많이 민감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외부 사람인데 현실에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한 10번 이상 찾아가는데 그 아이가 그때서야 나오더라고요. 그냥 나와서 인사를 한 게 아니고 라면을 끓여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러니까 외모가 예쁜 게 아니고 그래도 이런 환경에서 버티고 있구나라는 걸 굉장히 너무 예뻐 보였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라면을 들고 뜨거운 라면을 쟁반에다가 물컵하고 하서 들어가는데 그 뒤로 따라가는 영가가 내 눈에 보였었어요. 예. 남자 영가인데 온몸에 좀 추할 정도로 입에서 거품 있죠. 거품. 예. 하얀 거품을 입에 물고 턱 밑으로 목 밑으로 흐르면서 그 아이를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방으로. 근데 그게 아버지의 영가였거든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약 먹고 그렇게 되셨나? 네, 약을 음독으로 안 좋은 선택을 하신 분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딸 곁에 그렇게 머무르는 영가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어떤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니니까 좀 지켜보자. 어떤 해를 끼치는 건 아니니까 딸 옆에만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죽은 자와 산 자는 분명히 세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야 돼요. 같이 있으면 산 자가 영향을 받습니다. 죽은 자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아이한테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는 어떤 인간적인 벽을 허물어야 되는데 어떤 친구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유대관계나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안 되더라고요, 이 아이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 할머니가 허리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허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좀 전에 우리 덜비님이 임플란트 얘기를 하셨죠. 그 할머니가 이빨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네. 그냥 잇몸으로 모든 걸 씻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부 지원을 어떻게 받게 하고, 그 다음에 호족상에는 며느리가 있지만 실종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가출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서 정부 지원을 받게 해서 임플란트를 저희 단체에서 하게 됐어요. 그 할머니를 모시고 가서 네. 임플란트라도 해서 어떻게라도 살아 계시는 동안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해보려고 하는데, 할머니를 병원 수속을 밟고 있는데 그 아이가 왔더라고요. 그 아이가 분명히 평일인데 학교도 안 가고 왔더라고요. 멍이 들어서 왔더라고요. 온몸 예. 얼굴에. 그때가 이제 12월 달이었는데 롱패딩을 입었는데 롱패딩도 되게 오래된 거고 되게 좀 안타깝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 아이한테 제가 그랬죠. 이제 누구야, 너 친구들하고 싸웠니? 그랬더니 그 자리에 앉아서 할머니가 이제 병원 수속을 밟고 있는데 펑펑 울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도 할머니지만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이 아이를 일단은 회원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로비에 있으라고 할머니 수속을 받고 이제 종합병원에서 치과병동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진행을 시키고 저는 그 아이하고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네. 심리 쪽으로 공부하신 분이라 이렇게 심리 치료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정확한 부분을 먼저 찝으면 안 돼. 이들 같은 경우는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일단은 유대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한테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야, 너 라면만 먹지 말고 밥을 먹으라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 친구들하고 싸웠니? 너 때렸어? 네 얼굴이 이 정도면 상대방들은 어떻게 됐겠냐? 너 싸우면 안 돼. 이렇게 그냥 어른들과 아이의 대화처럼 그렇게 얘기를 먼저 던졌어요. 펑펑 예.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도 당하고 학폭이죠. 학교 폭력도 당하고 남녀 합반이었는데 굉장히 성적인 수치심이 들 정도로 그렇게 아이가 그렇게 당하고 살았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한계치가 오다 보니까 싸우고 얼굴이 망가진 상태에서 학교를 왔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제 그 후로 제가 학교에 문의를 했어요. 네. 문의를 해서 보호자 아니면 가르쳐 줄 수는 없다라고 해서 제가 어떻게 신청을 해서 후원자 자격으로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왔던 얘기, 그 흔한 얘기들 있잖아요. 폭력을 가했던 아이들은 잘 사는 집이고 당했던 아이는 없는 집의 아이고, 그런데 그 폭력의 수위를 똑같이 보거나 아니면 맞은 아이가 더 징계를 더 많이 받는 드라마적인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딱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났죠. 그래서 제가 내 나름대로 얘기를 했죠. 그 기자나 내가 아는 내 인맥이 있다 이런 걸 내비쳤어요. 당신들 이런 식으로 하면 언론에 이슈화 시키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 가만둬라. 그리고 때리는 아이들도 물론 얘도 치고받고 싸웠지만 때리는 아이들도 잘못이고 거기에 폭력으로 반격한 이 아이도 잘못이니까 그냥 여기서 그만두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자퇴를 한 거예요. 아이고. 저는 그 자퇴를 막을 권리가 없어요. 이 애가 자퇴를 하고 히치코모리처럼 그날부터 집에 들어가서 살게 돼요.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이 아이를 볼 때마다 계속 그 아빠의 영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휴. 아빠의 영이. 근데
저도 저희 집안에 안 좋은 선택을 하는 영가가 있잖아요. 제 할아버지가. 무당분들은 아시겠지만 집안 자체에 자식기가 있으면 그 후손들도 자식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저 어떤 심리학적이나 과학적인 근거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영가 쪽이나 어떤 무속 신앙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집안 대대로 자식기가 있으면 그 집에 어떤 할 수 있는 후손들이 많이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정말 성인이 돼서 사랑을 하고 세상을 알아가고 그럴 나이가 되기 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세상을 굉장히 아름답게는 보지만 적개심도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안쓰럽기도 하지만 자기가 나중에 20살이 넘어가면 자기한테 짐이 된다는 생각도 하는 아이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충분히 그 마음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얘하고 저하고 이제 심리적으로 유대관계를 형성을 하고 심리치료를 계속했어요. 그러면서 밥도 사주고 우리 가족들이 놀러 갈 때도 데리고 가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연간은 계속 따라다니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이듬해 이맘때쯤 됐을 거예요. 이제 벚꽃이 점점 지고 있을 때쯤에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선생님 잠깐만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너 어디야? 그러면서 내가 저 끝나고 상담만 하나 끝나고 갈게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예.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가 저한테 어디 어느 모텔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모텔에 가 있어? 그 나이에 평일날 대낮에 너 왜 그래? 내가 그랬어요. 왜 네. 모텔이야? 그러니까 그냥 좀 와주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여자였으면 갔겠죠. 근데 제가 남자다 보니까 못 갔어요. 못 가고 그 앞에까지 가서 여자 상담한 선생님이 있는데 상황 대충 얘기를 하고 이 모텔 몇 호에 좀 들어가 달라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카운터에 가서 이래서 아이가 지금 모텔에 있는 것 같은데 미성년자 혼자 대낮에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니까 삐쭉삐쭉 하더라고요. 그치. 카운터의 주인이요. 예. 그래서 뭐 경찰이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길래 우리 상담 선생님인데 잠깐 여자 스님 들어갈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시시비비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알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여자 선생님을 들여보냈는데 3층이었거든요. 3층을 들여보내고 저는 밖에서 주차장 앞에서 담배를 한 대를 피고 불을 붙이자마자 그 선생님이 뛰어나온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진짜 미친 듯이 뛰어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차 쪽으로 뛰어나와야 되는데 그냥 대로변 쪽으로 지하철역으로 뛰어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선생님을 하고 계속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서 그 모텔 주인도 갑자기 뛰어나와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3층으로 뛰어는 몇 호로 제가 올라가겠다고 해서 문을 열려있는 상태에 뛰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아이가 화장실에 욕실에 손을 그었어요. 아시겠죠? 손을 긋는다고 죽진 않아요. 그 물에 담가 있어야 되니까. 예, 물에 담가서 이렇게 얘가 검색을 많이 했더라고요. 죽으려고. 근데 옷을 다 벗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실오라기도 하나 안 입고. 그래서 제가 왼쪽 손목을 휴지로 돌돌 말다가 일단은 저기를 막아야 되니까 막고 하는데 그 옆에 아빠 영가하고 작기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진짜 그 검은 형태의 영가들이 지켜보고 아빠는 그냥 무심히 자기 딸을 내려다보는데 그 다른 영가들은 킥킥대고 웃더라고요. 사람의 형태는 아닌데 킥킥대고 웃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말을 했어요. 니들이 아무리 악령이라 해도 사람을 함부로 해서는 해쳐서는 안 된다. 사람이 얼마나 신성한데 꺼지라고 거지 같은 것들을 하면서 제가 쌍욕을 했어요. 진짜 쌍욕을 하고 나서 그 검은 영가들은 사라졌는데 아빠는 계속 내려다보고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예. 아빠는 쳐다보고 있는데 그 아이를 이제 112 신고하고 그 아이를 제가 이불을 둘러싸서 품에 안고 얘 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응급처치는 어느 정도 저도 배운 사람이 있지만 그 상황에 닥치니까 정말 머리가 하얗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아이를 병원에 보내고 일단은 뭐 죽지는 않았어요. 죽지는 않았고 한동안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해서 제일 먼저 제가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너 왜 아저씨한테 와달라고 그랬니?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를 부탁하고 싶었대요. 자기가 가기 전에. 그러니까 아저씨가 방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아저씨 그 성향상 방에 들어오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대요. 네. 그래도 오게 되면은 부탁을 하고 싶었대요. 우리 할머니 좀 부탁해요. 이렇게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물어봤었어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뭐가 너를 그렇게 괴롭게 만드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자꾸 보인대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보이고 주변에 이상한 것들이 보이고 자꾸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뿐이야? 그냥 학교 문제는 없어? 그러니까는 요즘 아이들은 뭐 우리 때도 그랬겠지만 자기가 사귀었던 남자친구하고 그런 관계를 가졌어요. 이 아이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얘기를 반이고 옆반이고 다 떠벌리고 다닐 거예요. 남자아이가 자랑스럽게. 이 아이가 느꼈을 그 수치심은 생각지도 않고. 근데 그 아이가 착한 애였으면 그래도 나쁘지만 평소에 학교에서 논다는 애가 애를 만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더 왕따를 당하고 더 구석에 몰리고, 왜 할머니하고 살다 보면, 노인들하고 살다 보면 그 냄새가 배요. 저도 네네. 그 노인들의 그 냄새를 알거든요. 어떤 시인이 죽음에 다가가는 냄새라고 하는데 저는 그 노인들의 냄새가 참 좋아요. 세월에 묻어나는 그런 냄새가 좋은데 그 아이한테 나는 냄새가 같은 반에서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거 가지고도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날 싸웠던 게 뭐냐면 너한테 네 할머니 똥냄새 난다 이런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거동을 못하니까 기저귀를 차고 계시잖아요. 그 냄새가 당연히 배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지도 이제 폭력을 쓰게 된 건데 그렇게 돼서 사건이 발생된 거였거든. 그러다가 이제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어떤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저도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정말 감당이 안 돼서 여러모로 이렇게 주변의 선배들이나 선생님들한테 상담을 했더니 대부분이 그러더라고요. 계속 친구로 있으면서 계속 시간을 좀 보내줘야 돼. 얘가 나이가 먹게끔. 그 다음에 계속 심리치료를 해주고 그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네네. 그러는 와중에 계속 그 관계는 유지하고 있었어요. 계속 그 관계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몇 년 전에. 그 후로 아이가 그나마 집에서 있고 알바도 하고 제가 문서 작성하는 알바도 소개시켜주고 해서 일단은 바쁘게 돌아가기 위해서 얘가 바쁘게 돌아가면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할머니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할머니한테. 처음으로 저한테. 그래서 어떻게 할머니가 연락을 하셨어요? 근데 사회복지사가 와서 뭘 해주는데 그 전화를 저한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만 집에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 집에 갔는데 그날따라 그 집을 올라가는 계단이 있거든요. 그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그 계단의 한 10m 위에 그 아버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모습이 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약을 드신 분이거든요. 농약이 종류가 제초제하고 살충제가 있는데 저도 시골 태생이라 아는데 살충제를 드시면 정말 급하게 죽어가요. 급하게 죽고 제초제를 드시며 음독을 하시면 몸이 점점 말라가요. 그러니까 풀을 죽이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맨날 며칠을 그냥 시름시름 말라가다가 죽고 살충제는 그냥 살아있는 걸 죽이는 거기 때문에 정말 급하게 죽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초제를 드셨대요. 제초제를 드시면 몇 날 며칠을 정말 그 고통 속에 헤매다가 결국 돌아가시는데 정말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못 지킵니다. 진짜 할 수 있는 자기 몸에 있는 모든 곳에 다 이물질이 다 나와요. 그 모습이 기괴하게 한 10m 위에 계단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서 있으면서 저를 보면서 토를 하는데 몸에서 토를 하는 그 기괴한 모습에 사람 몸에서 저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나 이럴 정도로 엄청나게 토를 하는 거예요.
토를 하더니 저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얘기는 해요. 사람의 언어가 아니고 어떤 망자들의 언어 같은데 눈빛이 정말 너무너무 슬퍼 보였어요. 딸을 지켜달라는 그런 눈빛이었는지 아니면 자기 어머니를 지켜달라는 그런 눈빛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슬프더라고요. 그 망자를 보는 순간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어르신 가세요. 이곳은 산 사람이 사는 곳이라 어르신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눈빛으로 보낸다 해도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좋은 무당 불러다가 어르신 넋을 위로라도 해드릴 테니까 제발 따님 곁에서 나가세요. 따님 안 좋으니까 제발 좀 가세요 했는데 제 말을 알아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꺽꺽거리면서 무슨 말을 향하는데 손으로 방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대문을 오른손으로 쭉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빨리 가달라는 건지 아닌지 내가 좀 당황스러워서 캐치를 예. 못했는데 몇 초 뒤에 이거 무슨 일 벌어졌구나 했는데 뛰어 올라갔어요. 와, 뛰어 들어갔는데 어떤 일을 제가 지켜봤냐면 그 아이가 할머니의 목을 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가에 빙이 돼서 할머니를 어떤 해를 끼치는 게 아니고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떠나버려 할머니 이렇게 누워있는 할머니를 어떡할 거냐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 아이가 할머니도 해치고 자기도 가려고 뜯어 말렸어요. 근데 죽으려고 마음먹은 사람 말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정말 예. 저도 남자로서 장정인데 저도 힘이 운동을 했는 사람이라 힘이 약한 건 아닌데 그걸 뜯어 말릴 수가 없더라고요. 네. 목을 조르는. 그래서 할머니를 뺐어요. 할머니를 쭉 빼니까 그 아이가 이제 흥분해서 가라앉아가지고 앉아서 통곡을 하더라고요. 못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쁜 이거사 죽으려면 혼자 죽지. 네 할머니 이렇게 돌아가시게 하고 네가 죽어도 좋은 데 갈 수 있을 거 같냐. 제가 굉장히 화를 냈어요. 화나지. 정말 화를 냈어요. 예. 이건 아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건 아니다. 내가 계단 올랐는데 네 아버지가 자기 엄마 살려달라고 나한테 영가로 얘기를 하더는데 이해 못하죠. 내가 선생님이 영가를 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날 너무 화가 나서 네 아버지가 눈에 비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 이놈아 그래서 굉장히 화를 냈어요. 근데 통곡을 하는 거 아이가 삶의 무게라는 게 우리가 어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삶의 무게가 아니었어요. 이 아이는 정말.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그러다가 너 방에 들어가 하면서 할머니를 진정을 시키는데 할머니가 이제 호흡곤란 증상이 와서 119를 부르고 연락을 해서 회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보내고 아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아이한테 내가 아까 화내서 미안한데 너 아빠 눈에 보인다고 그랬지 아빠 모습이 어때? 라고 이 말이 딱 끝나자마자 이 아이는 방에 침대가 없거든요. 네. 근데 그 행거 알죠? 행거. 예. 옷걸이 행거 있잖아요. 옷을 쭉 걸어놓고 교복도 걸어놓고 이것저것 다 걸어놨어요. 이 말을 하고 있어. 거기가 느낌 이상해서 행거 사이에 옷이 빼곡히 있는데 그 옷이 쓱 열리더라고요. 옷이 와. 가운데가 쓱 열리더니 그 검은 연가 중에서 잡기라고 해야 되나? 정말 사악한 잡기가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보면서 오늘도 안 되네 이러는 거예요. 와. 오늘도 안 되네. 그래서 이거는 상담으로 끝날 얘기도 아니고 이건 정말 무당을 불러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하고 대충 얘기를 하고 할머니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근데 할머니는 경찰에 와서 얘기를 했지만 대답을 안 했어요. 손녀딸이 잡혀가는 게 싫었겠죠. 예.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나고 이 아이한테 제가 당국에 있는 그 큰 무당분을 부탁을 했어요. 저번에 그 꽃상여 했던 그 무당분을 부탁을 했거든요. 예. 그분이 오셔가지고 얘한테 붙은 잡기는 이 아이가 방에 있으면 계속 붙는다 이거예요. 밝은 곳으로 나와서 밝은 빛을 쬐고 이 아이가 워낙 심성이 깊은 아이라 지 할머니를 해하려고 했던 것도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가 떠나서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 혼자서 죽어갈까봐 그게 안타까워서 하는 거지 해하려고 한 게 아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 아이한테 붙은 귀신들이 아버지 귀신부터 해서 주변에 있는 이 동네에 있는 귀신들 다 붙었대요. 아이고. 다 붙어서 이 아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거를 잘라내야 돼서 내가 어떤 그걸 해주겠다. 대신에 정신적인 트라우마는 네가 좀 어떻게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나는 영적인 부분을 맡을 때 너는 정신적인 부분을 해봐라.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한 몇 개월을 여름까지 거의 7, 8월 때까지 계속 했었어. 예. 계속 했었어. 모든 주변의 영가들은 떠났는데 아버지 영가만 안 떠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무당분한테 물어보니까 아버지 영가는 이 아이의 어떻게 보면 모습은 저렇게 안 좋게 보여도 수호령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수호령이나 마찬가지니까 해는 끼치지 않으니까 냅둬라고 그러더라고. 자기 아버지 영가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라고 이제 제가 뭐 힘이 있나요? 그렇죠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저한테도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 아이도 괜찮아져 보였어요. 그러면서 몇 개월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연락 오고 3, 4일에 한 번씩 연락이 왔지만 얼굴 보는 거는 3개월, 4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연락을 보고 남자친구도 만났다. 어떤 뭐 이런 부분 모든 것들을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네. 얘기를 해주고 그래 아이고 이쁘게 사랑도 해라. 이별도 해보고 세상하고 맞서보고 깨져보기도 해라. 그래야 네 인생이 된다. 과거에 얽매였지만 이런 얘기를 상담을 계속 했었어요. 했는데 얼마 전에 제 어머니 일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예, 제 어머니 일이 있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 코가 석자가 됐거든요. 그렇죠. 저도 어떻게 뭐 무책임했던 거죠. 제가 상담했던 부분들은 다른 선생님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안 좋은 상황이 있는 애들 몇 명 있어요. 연락은 계속 했었어요. 연락은 해주고 제 상중에도 연락하고 밥은 먹었니? 하면서 이렇게 연락을 해주고 일찍 들어가라 뭐 이런 일상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한테 카톡을 보내도 문자를 보내도 대답이 없었던 거예요. 계속. 그래서 계속 마음에 그 몇 명의 아이들 중에 계속 마음에 걸렸었어요. 이 아이가 거기가 불광동 쪽이거든요. 돈까지는 얘기를 할게요. 너무 마음에 쓰여서 우리 사회복지사 그분을 통해서 할머니 어떻게 잘 계시냐고 했는데 할머니 잘 계신다고 이 말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 아이는 좀 어떻게 하냐. 성인이 된 아이는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네. 고등학생, 중학생이면 어떻게 법적으로 털쳐갈 수 있는데 20살 넘은 아이를 어떻게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마음이 쓰이는 상태였는데 제가 어느 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네. 이게 몇 주 전이에요. 몇 주 전인데 제 둘째 아이가 꿈에 나왔어요. 둘째 아이가. 이번에 탈장 수술했던 둘째 아이가 꿈에 나와가지고 근데 애가 병원복을 입고 누워있는 상태예요. 병실에 아무도 없는 정말 그 병실이 한 100평 정도 되는 병실이라고 해도 굉장히 넓었어요. 넓은데 딱 그 침대가 딱 하나 우리 딸, 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누워서 제가 꿈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이렇게 침대에 엎어져 잠을 자고 있는데 우리 딸이 앉아가지고 쓰다듬으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가 괜찮다 이 말을 하더니 이 말투가 딱 저희 엄마인 거예요. 우와. 우리 아가 괜찮다 내가 올게 내가 와서 우리 손녀 딸들 너 우리 며느리 옆에 있는 것들 내가 싹 다 죽여볼란다 이러더라고. 전라도 분이시니까 싹 다 죽여가지고 사지를 찔러서 한쪽은 백두산에 하나는 한라산에 하나는 설악산에 이렇게 모든 이 조선 팔도에 이렇게 묻어볼란다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우와, 예. 아이 입으로 꿈에서 어머니의 말투로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 그러니까 우리 아가 막둥아 너는 그 얘기를 좀 돌봐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 꿈에서 깨어나고 나서 그 애기가 누군지는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제가 지켜보는 아이가 몇 명이 되는데 그 후로 그 애한테 계속 연락을 했어요. 그 집도 찾아가고 했는데 그 할머니만 계시더라고요. 할머니 손녀딸 어디 계세요? 누구누구 어디 계세요? 하면 할머니가 이제는 완전 치매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대답을 어제 봤대요. 어제. 네. 좀 물어보면 좀 전에 봤대요. 같이 밥 먹었다고. 답이 없어서 계속 이제 사회복지사 때 잘 좀 부탁한다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여기가 재개발 되는 지역이거든요. 예. 지금 다 나갔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한 집밖에. 누구? 이 할머니 집, 이 아이 집밖에 없어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이 집을 찾아 올라갔어요. 여기가 2층 집이에요. 예. 이 전체적인 사진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시간대가 몇 시쯤이었냐면 6시 반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해가 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밝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을 들어갔는데 할머니 저 왔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대꾸를 하더라고. 아이고 하더니 제가 전지를 모르고 자기 아들 온 줄 알아요. 아들 와서 밥을 먹어라 어쩌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면서 얘기를 했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평소보다 엄청 정정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오늘 이번엔 치매가 좀 괜찮으신가 해서 딱 들어갔는데 할머니 방에 아무도 없어요. 얼마 전에 몸만 빠져나간 집처럼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근데 할머니가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어갈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거 좀 뭐 있구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주변을 쓱 둘러봤는데 이 동네를 올라가기 전부터 연가는 보였으니까 잠 연가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사람 형태를 하고 있진 않아요. 쉽게 말해서 레벨이 낮은 애들은 연가가 있나 보다 이럴 정도예요. 근데 좀 센 애들은 이제 사람 형태를 가지거나 아니면 악한 기운을 보여주는데 이 집에 들어갈 때부터 느낌이 굉장히 쌓였어요. 예. 할머니가 대답이 없어. 아이 방에도 아무도 없어요. 이게 불과 이제 몇 주 전인데 그래가지고 일단은 나왔어요. 나와서 주변에 여기를 펜스를 쳐놓고 재개발 지역을 하려고 하는 회사 측에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지금 주민들 다 나갔냐? 다 나갔다는 거예요. 예. 일주일 전까지 여기에 그 할머니하고 아이 모녀가 살지 않았냐? 당신들이 쫓아낸 거냐? 라고 얘기했더니 잠깐만요 하고 사람을 바꿔주더라고요. 예. 담당자를 바꿔주더니 누구십니까?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혼자 사시는 이 가족의 친척인데 오니까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친척인데 왜 그걸 모르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계시던 할머니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요. 저희들 그래서 그 장례 치러 드렸고요. 손녀분은 얼마 전에 안 좋은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 최선을 다했는데 왜 저희들한테 따지세요? 이러니까 제가 따지러 온 사람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이 지금 사진 찍었던 건너편 도로에서 아무 식당이나 들어서 밥을 먹었어요. 밥을 시켜놓고 밖에 나와서 담배를 하나 피면서 그 집을 지켜봤어요. 예. 그랬더니 그 집에는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희미하게 뭔가 보이더니 연가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네. 근데 이 사진에서는 어떻게 정확하게는 안 나왔지만 사람이 멀리서 손짓을 하면서 이쪽으로 오라는 그런 뉘앙스의 손짓 있잖아요. 예. 그러더라고. 그래서 할머니 연가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아이가 왜 그렇게 선택을 했을까? 이제 저도 이제 막 순간 진짜 멘탈이 나갔어요. 제 어머니도 얼마 전에 있었지만 죽음이란 걸 또 이렇게 보는데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이걸 찍으면서요 밥을 먹고 나서 2번, 3번 왔다 갔다 했어요. 이 집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어요. 확인을 하려고. 어차피 저는 귀신이 눈에 보이니까. 올라갔다 했을 때 집에 작기들만 있어요. 그냥 이 아이의 연가도 할머니의 연가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3번째, 4번째 올라가고 내려올 때쯤 어둑어둑 해주면서 정말 슬프더라고요, 마음이. 그렇죠. 내가 또 그 꽃상이었대 그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을 못 지켰던 것처럼 이 아이도 내가 못 지켰구나 하면서 정말 죄책감도 들고 근데 터벅터벅 내려오는데 그 골목에 내려오는 그 계단 끝에 아버지가 서 있는 거예요. 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서 있는데 구토를 하면서 저한테 쳐다보더니 꺽꺽꺽꺽 가리키면서 손가락을 또 가리키더라고요. 예. 자기 집을, 할머니 있는 집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2분 다 떠나셔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저도 회피하듯이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제 차를 몰고 집에를 왔는데 제가 이제 이래저래 물어봤죠. 그 할머니가 어디에 계시는지, 그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해서 그 안 좋은 선택을 해서 어떻게 돌아가셨네. 그걸 봤는데 그 할머니도 화장을 했고 아이도 화장을 했더라고요. 네. 화장을 했고 그때 웃긴 게 뭐냐면 이 재개발 재개 보상 있잖아요. 네.
가출은 엄마가 다 받아갔어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가족이란 이유로. 지금은 가족이란 버린 자식 유산 상속은 법적으로 법이 제정됐지만 이런 부분들은 할 수가 없어요. 와, 정말 믿고 정말 인간이 이렇게 귀신보다 무섭구나면서 정말 그랬는데 그 엄마라는 사람이 같이 모셔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가서 많이 울었어요. 미안하다. 아저씨가 너를 끝까지 지켜줬었는데 아저씨도 엄마가 돌아가시고 하다 보니까 너한테 신경도 못 쓰고 이랬구나. 너무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그러는데 그 여자란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예. 부재 중에 세 통화가 왔는데 제가 전화를 못 받았는데 제가 전화를 했어요. 어디십니까? 라고 전화를 하니까 저 누구누구 엄마인데요. 딱 그랬는데 제가 여기 딱 이렇게 치밀어 올라오는데 또 할 수는 없더라고요. 예, 무슨 일 때문에 전화하셨어요? 그래. 평소에 우리 애한테 그렇게 잘해주셨다면서요.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목소리에 떨림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슬프고 자식이 그런 죽고. 게. 예, 그 어떤 슬픔이 느껴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저한테 뭘 남긴 게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뭔데요? 그냥 버리세요 이러더라고요. 이 여자를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뭘 남겼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버리세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돈 얘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이렇게 금전적인 부분을 남겼습니다. 자기가 잘못했을 때 할머니를 잘 부탁한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장 만나자마자 당장. 그래서 청주에서 올라왔어요. 서울까지 어떤 남자하고 같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줌마하고 그 아저씨하고 주차를 해놓고 오는데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오는데 그렇구나. 저 여자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느낌이 뭐냐면 이 여자가 걸어오는데 한 10명 이상의 영가들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와. 살아생전 어떤 돈이나 권력에 탐욕스러운 그 눈을 가진 죽은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이 여자한테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걸어오는데 참 이렇게 진짜 상대하기 싫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형님의 여자친구 그 미용사가 네네. 그 저기 한 것처럼 그 옆에 무당기가 붙었던 것처럼 진짜 상대하기 싫은데 얘기는 한번 들어보자 생각하고 제가 이 여자 얼굴을 안 보고 옆에 영가들 얼굴을 보면서 서서 얘기해서 커피 마시러 들어가기도 싫더라고요. 네. 같이. 그래서 서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뭘 남겼어요? 그런 저한테 묻더라고. 그래서 남긴 건 없고요. 그냥 엄마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 전해주려고요. 인간도 아니라고. 이야. 이 말 전해주려고 불렀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진짜 있잖아요. 주세요. 소송 걸 거예요.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얘기하세요. 했어요. 옆에 있는 남자라는 사람이 50대 중반이나 60대 초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람 가지고 장난하냐고. 청주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당신 뭐냐고. 그래서 그쪽은 어떻게 돼서 지금 이 여자 남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 제가 장난쳤어요. 저 그랬어요. 당신들 면상 한번 보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쩌실 건데 저를 때리실 거예요? 신고를 하실 거예요? 저를 고발하실 거예요? 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씩씩거리다 돌아가고 그 여자가 저한테 하는 말이 정말 줄 거 없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당신 딸, 당신 예전에 남편, 당신의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이 구천을 아직도 떠나지도 못하고 떠돌면서 이 집주위를 맴돌고 있는데 그 집을 누군가는 가져가겠지만 홀라당 그걸 가져가서 기뻤냐. 근데 후회하는 내색 전혀 없고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게 뭐 어떻다고요. 저는 그런 거 안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당신 몸에 악취, 시체 썩은 냄새 난다고 제가 그랬어요. 예. 많이 쳐다보더라고요. 저를. 내가 영가를 좀 보는데 당신 몸에 탐욕스러운 영가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있고 당신은 재산을 못 먹을 거라고.
조금 모이면 다 이 귀신들이 다 뜯어갈 거라고. 당신은 평생 그렇게 살다 죽어야 된다고. 당신 딸이 그렇게 묻혔는데 세상에 3일장도 안 해주고 하루 만에 화장하고 그렇게 보내고 싶냐고. 당신 뱃속으로 10개월 동안 담고 있던 아이를 저 그렇게 굉장히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후회하는 기색이나 미안한 기색 전혀 없더라고요. 옆에 붙어있는 그 귀신보다 저는 그 아줌마가 너무 무서웠어요. 인간으로서. 인간 자체가 너무 그런 탐욕스러워. 거구나. 예, 그래서 너무 싫더라고요. 인간이 이렇게까지 자식의 어떻게 보면 목숨값이잖아요. 지금 사진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산 밑에 있는 집이 비싸봐야 얼마나 비싸겠어요. 근데 그거 가짜고 새끼 죽자마자 시어머니 죽자마자 와가지고 그거 가져가는 거 보면서 정말 저는 화가 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뭐 무서운 얘기는 아니지만 네. 귀신보다 인간이 더 무섭다는 거를, 인간의 탐욕이라는 이 어리석음이 자기 자식의 죽음 앞에서도 돈을 바라보는 인간의 탐욕이 더 무섭고 어떤 악령의 그런 사슬보다 더 독하고 나쁘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들이 악령들이, 귀신들이 우리 인간계를 못 떠나고 인간에 붙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요, 인간들이. 이 탐욕이 너무너무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옥가상 얘기도 미루고 우리 아이 얘기도 미루고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너무 잘해주셨어요. 네. 너무 예. 잘해주셨고, 이 이야기를 그냥 단순 무서운 이야기로 듣기에는 너무 주제가 무거워요. 하지만 이거를 들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는 정말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예, 제가 돌비님 채널에서 물론 이 공포 채널이니까 무서운 얘기 해드리면 좋고 어떤 그런 게 충격적이고 어떤 아슬아슬한 그런 얘기 해드리면 좋죠. 하지만 저는 그래요. 귀신도 제가 연가를 보지만 귀신도 싫습니다. 굉장히 싫어요. 무서워요. 싫어요. 하지만 귀신보다 더 무서운 인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인간들이 있는 한 돌비님이나 우리 귀족분들이도 이 귀신보다 더 무서운 인간들을 잘 지켜보시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피해 입지 마시고 또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 그런 뜻으로 오늘 얘기를, 정말 이 친구 돌아가신 분이지만 할머니도 돌아가셨고 이 아이도 잘못해서 가셨지만 저는 이 얘기를 했다 해서 그 아이가 저한테 아저씨 왜 그랬어요? 귀신을 와서 잘 따지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게 무거워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고 반성을 하게 돼요. 사람이 살다 보면 나쁘게 살 수도 있는 거고 뭐 착하게 살 수도 있는 거고 이거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또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또 이렇게 또 뒤돌아보면서 내가 또 좀 더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뒤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예. 어떻게 보면 그 할머님과 그 아이 정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고 다시 한번 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와서 너무 무거운 주제로 이렇게 인사를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돌비님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그 귀족님들도 항상 누구한테 원한을 사는 그런 사소한 행동이라도 조금만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살 세상은 조금이라도 미움이 없고 증오가 없는 세상, 우리가 어른이니까 조금 그렇게 만들 수 있게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봉다리님. 물러가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봉다리님.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옥가상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짜 할 말이 없네요. 예, 진짜 할 말이 없고, 감히 어떻게 또 그 아이와 할머님을 이해할 수 있다, 공감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봉다리님께도 여러분들 박수 한 번만 주세요. 네, 진짜로 봉다리님께서도 자기를 희생하면서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거, 그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네, 실제론. 진짜 박수 한번 주시고, 또 이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 계신다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 주변을 좀 더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